안녕하세요. 이제 메모리 두 번째 강의 되겠는데요.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메모리들에 대해서 정리들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 강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메인 메모리와 CPU의 속도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캐시 메모리 정의에 대해서는 얘기했습니다. CPU와 메모리의 속도 차이를 극복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극복 내지는 다른 말로는 속도 차이를 보상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위한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처음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CPU든 지금 현재 메모리든 다 반도체 기억장치이잖아요. 반도체로 만들어지잖아요. 반도체가 뭐다라는 얘기를 이제 처음에 우리 살펴봤었는데요. 결국은 요즘 기술에 가장 많이 쓰는 실리콘이 기본이 돼요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 실리콘 봤었죠. 실리콘 웨이퍼 실제 만져보시고 바닥에 떨어뜨려도 봤잖아요. 뭐에 가까워요? 유리에 가까웠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돌멩이 같았어요. 그래서 컴퓨터는 돌멩이에요. 물론 컴퓨터는 깡통이다 이런 얘기도 예전에 있었는데요. 일단 컴퓨터는 잘 생각해 보면 돌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 돌멩이가 어떻게 해서 CPU와 메모리의 속도 차이를 극복을 시켜주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부터 한번 살펴봐야죠. 어떻게 하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CPU와 메모리 사이에 존재하면서 이들 간의 속도 차이를 극복을 해줄게요 라고 하는 건데, 어떤 의미일까요? 일상에서 어떤 개념이 이런 것들이 존재할까요? 여러 형태가 있을 건데요. 가장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병원의 수술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병원의 수술실 생각해 보면 환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하다만 환자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겠죠. 근데 의사 선생님 혼자서 환자를 다 살피는 거, 다쳐서 환자를 잘못된 부분을 수술하는 그런 작업들을 혼자서 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어떤 상황에서 혼자서 모두 다 신경 쓰는 거 어려울 수 있죠. 왜? 여기 의사 선생님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장비, 도구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다른 의사보다 레벨이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그냥 간호사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간호사는 수술실에 특화되어 있는, 그렇게 교육을 받거나 훈련된 그런 간호사들이 보통 들어오게 되죠, 같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쉽게? 의사 선생님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누구? 환자 치료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간호사가 옆에서 뭐 하는 거 보셨어요? 가위, 그러면 가위를 미리 다시해서 필요한 장비들을 들고 있다가 미리 의사 선생님에 전달하는 거 봤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그 수술 도구가 늘어져 있는 곳에 또 가위를 가져다 놓는 거 아니죠. 간호사를 주면은요, 간호사가 가져다 놓습니다. 또 상황을 살피다가 필요하면 의사 선생님에게 전달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뭐 할 수 있어요? 본연의 임무인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의사 선생님을 뭐로 생각하시면 돼요? CPU. 그다음에 작업대죠, 수술대가 여기 누워 있는 거, 환자가 우리 치료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캐시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는 우리 일상에서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개념은 이러한데요. 그렇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의사, 간호사 모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요, 훈련을 받아서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익혔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게 세팅돼 있어요. 그렇게 훈련받아 될 수 있는 건데요, 사람은. 근데 컴퓨터 시스템은 돌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가 무슨 재주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냐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얘는 어떠한 기술을 발휘해서 어떻게 간호사처럼 메모리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본인이 들고 있다가 다시 CPU에게 전달해주고 필요하다면 그거를 다시 메모리에 빠르게 CPU 가져다 놓고 뭐 이런 일들을 하냐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CPU가 확실한 거는 간호사 손에서 수술 도구를 찾았다면 바로 가져다 쓰면 되는 것처럼 CPU 캐시 메모리부터 그 데이터를 찾았던 바로 가져다 쓰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간호사에게 그걸 다시 가져다 주라라고 요청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원하는 도구를 간호사가 들고 있는 것보다는 시간이 느릴 거예요. 다시 말해서 CPU가 바로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확실한 건 그렇게 거치게 되면 속도는 떨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가져올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다시요. 이게 좀 섞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캐시 메모리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어요. 그렇죠? 수술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캐시 메모리는 CPU가 원하는 것을 메모리로부터 미리 가져다 두고 CPU에게 제공을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돌멩이에 가까운 녀석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컴퓨터 과학자들이요.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특별한 현상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돌리다 운영하다 보니까 재미있게도 메모리의 특별한 지역, 일정 시간대 메모리의 특별한 지역에서만 데이터 참조가 일어나는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조 지역성 또는 우리말로 국한성 또는 제한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다시요. 무슨 특정 시간에 메모리의 특정 부분만 메모리 참조가 제한적으로 일어나더라. 이걸 얘기를 해요. 영어로 이걸 강의해 보시면 되는데요. Locality of Refer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말로 이렇게 다양하게 풀어지는데 영어로는 Locality of Loc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대부분 이쪽 지역에서 쓰더라.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번지에 있는 값들을 가져다가 쓰게 되는 거죠. 얼른 이해가 안 되시면요.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포문, 뭐죠? 또는 두문 이런 게 뭐죠? 프로그램상에서 일정한 명령어들이 특정하게 계속 반복되는 구간의 명령 또는 프로그램을 짜는 부분을 우리가 포문, 두문, 화일문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의 데이터를 계속 이렇게 손안에 사용하죠. 하나 더 얘기하면 i는 i 플러스 1 이런 형태를 해서 두문이나 화일문 이런 거 돌리면 계속해서 이 i라고 하는 메모리 기억 공간을 계속 참조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특성 때문에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특성 때문에 바로 캐시 메모리라는 개념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캐시 메모리 그렇게 해서 되는구나 작동까지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얘기를 하면요.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겠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 손에서 수술 도구를 찾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건데요. 간호사 손에서 그 수술 도구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뭘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작업대를 또 가서 가지고 오는 시간 동안 의사 선생님은 잠깐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에서는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몇 번 맞췄지? 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히트 레이티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말로는요. 히트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뜻이냐면요. 자, 캐시 메모리에서 CPU가 원하는 것을 찾았어요. 그때를 히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찾지를 못했어요. 메모리 다시 가야 돼요. 그럼 속도가 좀 떨어지겠죠. 더지게 될 거예요. 그걸 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CPU가 원하는 걸 제때 찾았을 때
그 다음에 찾지 못했을 때 이거를 계산을 해서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히트했던 숫자와 미스했던 미안합니다. 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시요. 자, 히트했던 거를 뭘로 나눠요? 총 메모리를 참조했던 참조 횟수로 나눕니다. 그러면 그게 나오는 걸 우리가 히트 레이티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주의하실 거는요. 우리가 율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율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죠? 백분율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몇 퍼센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기 주의하셔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메모리 10번 갔어요. 10번 갔는데 8번 맞았어요. 8번에 캐시해서 찾았어요.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얼마가 돼요? 0.8이 되죠. 그러니까 80%가 아니고 0.8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시험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정보 처리 공부하시다 보면요. 이게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제 만약에 80% 이렇게 적어 놓으면 학생들이 거기에 딱 넘어가요. 그래서 틀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0.8 이렇게 되기 때문에 캐시 메모리 히트 레이티오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100% 맞았어요. 그러면 1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한 번도 못 맞췄어요. 그러면 0이 되는 거예요. 이런 범위 안에 들어있다. 히트 레이티오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것들이 또 나오게 되냐면요. 이거 어떻게 맞춰요? 어떻게 주기억 장치가 주기억 장치에서 캐시가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예요라고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걸 매핑 프로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매핑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크게 강조는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져올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답이 있을까요 실제로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겠죠. 돌멩이가. 그죠? 간호사 선생님도 어떤 걸 가져올까 하는 거는 굉장히 숙련되고 여러 경험들이 있어도 될 텐데 어떻게 돌멩이를 그냥 가져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CPU 제조사마다 굉장히 다른 기술들을 쓰게 됩니다. 어떤 회사는 캐시의 양을 막 늘려가지고 무더기로 메모리 있는 거 막 가져다 놓을 수가 있다 그러면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캐시 그렇다 해서 캐시 메모리를 그럼 크게만 가져가면 과연 그럼 제대로 CPU가 원하는 걸 맞출 수 있을 거냐? 그렇지도 않죠. 잘 생각해 보세요. 간호사 선생님이 뭐 한 10명쯤 들어와서 의사 선생님 혼자 있는데 각 손에 하나씩 해서 한 20개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면 의사 선생님이 원하는 걸 찾을 수는 있겠죠. 그중에. 하지만 어떤 걸 고르는 데는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이런 문제들이 존재해요. 방금 한 말 이해 갔죠? 예. 너무 많아도 캐시가 너무 커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답은 없어요. 이런 거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캐시의 히트율을 보통 80, 0.8, 80%, 퍼센트로 얘기하면 80%, 0.8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히트 레이티오를 조금만 더 올릴 수 있어도 여러분들 훌륭한 컴퓨터 과학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자, 캐시 메모리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가상 메모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용자가 보조 메모리의 총량에 해당하는 커다란 기억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개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개념인 실제 메모리 공간보다 주소의 공간, 그러니까 메모리는 공간이 더 크다라는 개념을 지금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어떤 뜻이죠? 우리 여기에서 메모리 계층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메모리 계층도에서 중간쯤에 해당을 하죠. 메모리가 있어요. 메모리는요. 이 밑에 있는 보조 기억 장치들보다 가격이 더 비싸요. 그렇죠? 얘네들보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멀티 프로그래밍 환경이 돼 버렸어요. 멀티 프로그래밍. 다시 얘기해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돌리게 돼요. CPU가 빨라지게 되면서. 근데 메모리를 무한정 늘리기는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은 항상 존재합니다. 교수님, 저는 제 노트북은 전에 4GB 메모리를 쓰다가 최근에 뭐 16GB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요.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이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된다면은 이것도 되게 어려운 얘기가 돼요. 근데 저는 올렸어요 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요. 4기가에서 16GB로 메인 메모리를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그랬을 때 들었던 비용, 그 비용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나 SSD를 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SSD를 사면. 그러면 더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성능이 전체적으로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오늘날은 SSD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죠. 느려진 컴퓨터에 보조기억 장치 SSD를 늘림으로써 용량을 확보하고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운데 있는 게 바로 가상 메모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요. 메인 메모리는 메모리가 있고 가상 메모리는 우리 하드디스크 모양을 그려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책상, 작업 공간이 메모리라고 했거든요. 이게 메모리라고 했는데 책상에 여러 가지를 늘어놓고 내가 아주 능력이 좋은 사람이어서 막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일 저일 막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늘어놓고 저것도 늘어놓고 해야 되겠는데요. 능력 아주 좋다고 하지만 작업 공간이 너무 좁은 거예요. 너무 좁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우면서 한쪽 밀어놓고 또 어떤 일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책상을 더 크게 이렇게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비용이 또 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 일들을 놔두고 그 사이에 빠르게 책장에 책을 옮겨다 놓고요. 필요한 데이터들을 빨리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집중하도록 이렇게 해주자는 개념이에요. 당연히 둘 간에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가상 메모리 시스템을 쓸 경우에는 상당히 빠른, 다시 얘기해서 메모리 계층대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여기를 하드디스크라고 표현, 자기 디스크 여기를 뭐 테이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요즘은 그 구조는 아니죠. 여러분들은 테이프를 쓰지도 않고요. 다른 보조기억 장치들 사이에서도 속도 차이가 존재할 텐데 빠른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이 작업을 빠르게 순환시키자. 그러면 책상을 비용을 들여서 넓힐 게 아니고 같은 시스템에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책상이 넓은 것처럼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소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 메모리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 자, 이게 뭐예요? 좀 처음에 메모리를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메모리는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그림 꼭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이걸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소. 그다음에 이게 뭐라고 그랬죠? 공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는 표현이 메모리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드레스 주소에 해당하는 게 이게 주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공간은 이만큼밖에 없는데요. 근데 더 줄 수 있는 주소 값들이 더 많은 것처럼 되어 있는 이러한 개념을 얘기해요. 이 주소 개념이 많다는 것은 가상의 책상을 만들어준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서 그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여기 나타내줘서요. 여러분들 PC에서 실제 가상 메모리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메모리는 메모리를 제어하기 위한 관리 하드웨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메모리를 통해서 저장되어지는 파일들, 만들어지는 파일들, 그 다음에 작업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그 권한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이 시스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언급을 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요 메모리의 용어들 중에서
마지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메모리 중에서 이제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연관기억 장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연관기억 장치는 데이터 내용으로 직접 데이터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 메모리 하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주소, 값에 의해서 공간을 찾아가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연관기억 장치라는 내용으로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이 내용, 컨텐츠라고 얘기하죠. 이 컨텐츠를 직접 보고 찾겠다는 뜻이에요.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 메모리 아파트 구조 생각하면 된다 그랬는데요. 이런 얘기 해보죠. 자, 철수가 여기 살아요. 철수가. 그러면 철수가 어디 사는지를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 이렇게 있다고 하면 철수가 102호에 땡땡 아파트 102호에 살아요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102호를 찾아가서 철수야 하고 접근을 했던 방식이 그 전에 설명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요. 요 근방에 사는 줄은 알겠는데 철수가 몇 호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하자는 거야? 철수야 하고 밖에서 부르는 거야. 철수야 불러서 철수가 나 여기 있는데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모든 게 처리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르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 왜요? 철수 몇 번째 살아? 그거 확인하고 경비 아저씨한테 철수 몇 번째 살아요? 이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배교 찾아가서 데이터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철수야 불러서 철수 나타나면 바로 데이터 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빠르겠죠. 그렇게 가자는 방식이 연관기억장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약자로는 CAM이라고 쓴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컨텐트 어드레스부 메모리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작동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지금 이 강의 안에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서요. 여기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연관기억 장치가 이제 마지막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렇지가 못하네요. 메모리에서는 마지막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만 보조기억 장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여기 적혀져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기억 장치 부분은 자기 디스크, 광 디스크, 자기 테이프, 자기 드럼 뭐 이런 얘기들 써놨는데요. 여러분들 자기 드럼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버블 장치니 뭐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는 내용들에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디에 더 친숙하세요? DVD라는 거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DVD 용량 한때는 알아두세요. 뭐 이렇게 하고 CD 용량 알아두세요. 이렇게 했는데 뭐 여기 보면은 뭐 CD는 뭐 광 미디어의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배속은 뭐 이거예요. 이거 옛날에 뭐 커말 같은데 시험 문제로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뤘었고 CD 구조는 어떻다 이렇게 다뤘었는데 요즘 물론 그 아이디어적인 개념들에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CD, DVD 여기 적어놓은 블루레이 디스크 뭐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살펴봐야 될 상황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전공자니까 한 번쯤 꼭 살펴보고 가셔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요즘 좀 말하기 되게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보조기억 장치 가장 많이 쓴 거 여러분들 USB 플래시 메모리 쓰고 있잖아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되어지는 건 아직도 자기 디스크, 하드 디스크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 하드 디스크의 구조를 이해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랙과 섹타,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지금은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아이디어 측면에서 우리 요즘에 지금 쓰고 있는 이동 헤드 방식,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하지만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이런 방식들을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메모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되게 짧게 이번 수업에는 다루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